당신은 어떤 공간을 좋아할까요? 이런 식탁에서 매일 저녁을 함께 한다면 언젠가부터 당신 생각이 내 생각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일룸. 허쉬 키세스가 새로워졌어요. 깊고 풍부한 초콜릿으로 더 맛있어진 허쉬 키세스. 처음 만나는 즐거움에 빠져보세요. 새로워진 허쉬 키세스. 허쉬 키세스가 새로워졌어요. 깊고 풍부한 초콜릿으로 더 맛있어진 허쉬 키세스. 처음 만나는 즐거움에 빠져보세요. 새로워진 허쉬 키세스. 이게 내 조건이다. 명심해. 조건을 무시하면 인질 중 한 명을 먹어치우겠다. 어떡하니? 얘를 먹을 건가 봐. 엄청나게 맛있을 거야. M&M's. 네,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규옥입니다. 네, 우리 몸에 어떤 질환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증상이 바로 통증입니다. 특히나 은대나 근육에 발생한 질환으로 인한 발생하는 통증은 이 환자들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또 오십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통증들을 수술 없이 치료하는 증식요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어깨나 목, 허리에 발생하는 지긋지긋한 만성 통증. 약물이나 운동 치료를 꾸준히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은데요. 질환이 진행해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 마지막 치료로 대부분 수술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술 전 시행해 볼 수 있는 치료가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새로운 세포를 증식시켜 인대나 근육을 재활시키는 증식요법입니다. 만성 통증을 치료하는 데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 증식요법.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증식요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네, 오늘 알아볼 증식요법, 이 프롤로 테라피라고도 하는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생소하시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어떤 치료법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최병원 통증의학과 전상균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증식요법이라는 말 들어보기는 했지만요, 좀 생소한 게 사실인데요. 먼저 이 증식요법이 어떤 치료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에 그 통증 치료하는 그 방법이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 증식요법이라는 그 치료가 있습니다. 증식요법이라는 것은 웹스터 사전에 3차 개정판에 의하면 새로운 세포를 증식시킴으로써 예를 들어서 인대와 건을 재활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증식요법, 영어로 프롤로테라피라고 하는 것은 인대와 건에 골이 부착되는 부분에 어떤 물질을 주사함으로써 주사 부위에 인대와 건이 증식하고 성장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주사 부위가 섬유골 접합 부위인데요. 이 증식요법에서는 섬유골 접합 부위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대는 신경이 풍부하고 손상 시에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임은 손상된 인대 내에 신경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신경이 꼬집히는 것 같은 극심한 불쾌감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 인대 신전에 의한 신경 자극과 같은 통증입니다. 약화된 인대가 신전되면 인대에 있는 신경은 예를 들어 좌골신경통에서처럼 먼 신체 부위까지 심한 통증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프롤로 테라피가 인대를 강화하면 인대 내에 있는 그 신경은 자극을 받지 않고 통증이 해소됩니다. 따라서 관절 내 주사를 제외하고 증식요법을 한다고 하면 항상 섬유골 접합 부위, 환자분들이 보기에는 뼈라고 느끼겠지만
그 인대가 붙는 그 섬유골 접합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새로운 의미의 좀 재활 치료라고 생각을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아무래도 이 생소한 치료 방법이다 보니까 이 최근에 개발된 이 방법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증식요법은 언제부터 사용이 된 치료 방법인가요? 예, 1955년에 미국 의학협회에서 닥터 해켓이 소개를 했는데요. 초기에 사용되는 용액이 포도당이 아니고 다른 물질이어 가지고 유해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 뒤에 닥터 하멜이 단순 포도당 용액만으로 통증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그 국내 대학의 그 연구에 의하면 만성 통증을 가진 환자 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요. 포도당 용액이 단순 국소 마취제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고 통증 효과가 지속됨을 증명하였습니다. 네. 어떤 질환에 이 증식요법들이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증식요법의 그 대상이 되는 질환은 네. 어떤 질환이라고 할 것이 없이 거의 모든 통증에 다 적응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제가 한 15년 동안 치료를 하면서 두통부터 발가락 있는 통증까지 거의 모든 환자를 최소 여러 번 이상 접해봤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특히 사람들이 이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잘 몰라서 네. 그러는 질환이 있는데요. 그럴 때 있어요. 그런 병이 특히 이제 턱관절이라든가 또 뭐 족저근막염이라든가 네. 치료를 해도 잘 낫지도 않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두통부터 해서 어깨 통증, 목 네. 통증, 때로는 드물게 보지만 이 앞 가슴에 통증이 있는데 네. 이제 물리치료하고 약 먹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어쩌다 이제 저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 갈비뼈 부위를 이렇게 만져보면 갈비뼈 부위에 상당히 심한 압통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비뼈 부위는 가슴이니까 네네. 치료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런 경우에 그 부위에다가 증식요법을 하면 의외로 환자의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증식요법이 활용되는 질환은 어떤 게 활용이 되느냐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게 증식요법이 활용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네.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뭐 대부분의 질환에서 이 증식요법이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증식요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네. 그 질환이 다 그 증식요법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특히 이제 만성적으로 잘 낫지 않는 질환, 네. 잘 낫지 않는 통증. 이제 전에 그 60이 넘은 분이었는데 네. 요통이 있었습니다. 요통이 있었는데 손자하고 같이 목욕통을 갔다가 넘어진 다음에 그 통증이 한 2년 이상 지속돼서 온 아이고.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않아 가지고 왔었는데 만져보니까 요추에 그 장골 능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장골 능 부위가 굉장한 압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인대 강화 주사, 증식요법을 시행을 했는데 2년 만에 거의 많이 좋아지고 거의 없어졌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 이 잘 낫지 않고 시큰거리거나 뻐근거리거나 네. 그런 통증이 있을 때는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또 증상들도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인대 이완의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인대 이완의 증상이라고 한다 보면 이제 만성 통증,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허리가 아플 때 네. 허리의 인대에 의해서 다리 쪽에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관통이라고 하는데요. 네. 연관통, 또 압통 부위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특히 그 정확한 병소는 눌렀을 때
엄청난 통증을 환자가 호소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도약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눌렀을 때 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을 호소한다고 그래서 도약증후군이랍니다. 네. 예, 얼마나 아프면 깜짝 놀랄 정도로 통증을 네. 호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이 덜렁거리는 느낌, 관절이 약간 늘어난 느낌, 그다음에 관절을 움직일 때 부딪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다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만성 아탈구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탈구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리치료하거나 네. 마사지하거나 네. 카이로프락틱 같은 도수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계속 통증이 남아 있을 때 특히 이런 경우가 이 교통사고 후에 네. 이제 목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목에 그 인대가 순간적인 충격에 의해서 손상을 받으면서 네. 그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두통이 있거나 어깨 쪽에 통증이 있으면서 밤에도 심한 통증이 있고 목을 거의 잘 못 움직이는 그런 환자가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은 특히 이 증식요법의 대상이 되고 증식요법을 했을 때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본격적인 치료를 하기 이전에 진단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증식요법을 하기 전에 또 어떤 검사들이 필요할까요? 네, 예, 화면을 보시면 네. 예, 진단에 좌측에 MRI가 있고 오른쪽에 또 MRI가 있습니다. 네. 좌측의 MRI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MRI입니다. 상당히 고가의 치료죠. 네. 예, 우측의 MRI는 그 MRI가 아니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재현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나의 재현 도구라는 것은 환자가 아픈 부위나 아픈 것과 관련된 부위를 눌렀을 때 깜짝 놀란 통증, 똑같은 그 증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재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밑에 있는 양성 도약 증후가 되겠습니다. 네. 이 허리가 아픈 환자가 왔는데 이 부위를 눌렀을 때 환자가 매우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네. 거의 거기 같다. 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이 부위면 이 부위 한 군데만 주사를 했을 때 네. 또 엄청난 그 증상이 완화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 도약 증후군이고 증후이고 네. 엄지 손가락만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표정도 지금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초음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초음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증식요법이다 보니까 사실 수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뭐 부담도 없고 또 걱정도 좀 덜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증식요법이 갖고 있는 장점도 궁금합니다.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증식요법의 장점이 네. 특히 이 증식요법을 제가 선호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네. 첫째로는 치료 효과가 지속적이 오래 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약물이 들어가서 그 약물에 의한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동물 실험을 해보면 시간이 지난 후에 인대가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대가 실제로 두꺼워지고 증식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증식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료 효과가 지속적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통증과 네. 부종이 감소가 됩니다. 실제로 허리나 손목이나 무릎이나 네. 치료를 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보면 부종이 많이 감소되고 네. 통증도 감소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감소되니까 운동 범위가 증가되고 또 무릎이 아픈 분들은 걷는 게 편해지고 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증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수도 있지만 이제 운동 범위가 증가되고 또 걸을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환자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그 스테로이드라는 그 제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네. 스테로이드 제제에 의한 부작용 그것을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여러 번 치료해도 환자한테 전혀 해가 없다.
그것이 또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진통 소염제 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진통 소염제를 쓰게 되면 이 인대가 강화되는 것이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진통 소염제를 쓰지 않는데요. 네. 물론 그 환자가 통증이 심할 때 초기에는 우선 써야겠죠. 예, 약을 먹고 통증을 가라앉혀야 되겠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약을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여러 가지 장점들도 있었는데 그 좀 치료 효과가 지속적이라는 건 정말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장점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또 단점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단점이라고 한다면 제일 큰 게 치료 후에 네. 통증이나 몸살, 뻐근함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몸살은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한 이틀 정도 뻐근하거나 더 아프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요. 환자분에 따라서는 일주일까지도 굉장히 힘들다고 표현하는 분이 있고 이틀이라고 했는데 3일이 됐는데도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다. 그래서 확인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드문 경우에 한 3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이제 치료를 계속 할수록 네. 그런 통증이나 몸살은 점점 감소되고 증상의 호전은 점점 좋아지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오시면 네. 예, 설명을 해드리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네. 제가 몸살이나 통증이 올 수 있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서에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또 가서 또 금방 잊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네. 이제 간병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가서 좀 힘들고 네. 또 그런 그 통증이나 몸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이나 중요한 일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그 일을 마치고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권고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이 있다면 이 치료는 그 복지부에서 인정 비급여로 그 허가받은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보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이 좀 비쌉니다. 물론 이제 서울 같은 데서는 뭐 수십만 원의 치료비가 될 수도 있지만 네. 그래서 비용이 비싸다는 거, 예, 또 맞고 나서 몸살이나 통증의 증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그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단점을 또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식요법을 할 때 이제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한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어디에다가 주입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통증이 느껴지는 그 부위에다가 주입을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 쉽게 설명하면 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양성 도약 증후가 있는 부위가 가장 그 치료에 정확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지만 만졌을 때 가장 큰 통증이 느껴지는 그렇습니다. 부위죠. 네. 네, 그래서 그 엄지 손가락으로 네, 나의 재현 도구죠. 이게 또 하나의 MRI인데 네. 나의 재현 도구로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 부위를 여러 부위를 이렇게 눌러보고 네. 물론 이제 환자의 그 아픈 증상이나 그 아픈 병력을 들어보고 예, 의사가 의심하는 부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일단 환자의 호소하는 부위를 만져보고 예, 거기를 눌러본 다음에 예, 거기가 가장 강력하게 의심되면 딱 한 번 주사를 놓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설명해드렸다시피 연관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연관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리가 아프다고 해도 다리를 치료하는 것보다도 다리를 물론 만져보지만 허리를 만져보고 그 연관통에 관련된 부위가 그 반대측에 비해서 뚜렷하게 양성 도약 증후가 있다든가 통증이 심하다든가 그러면 그 부위보다도 오히려 그 허리나 목 부위가 네. 치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실제 좀 환자 예를 보면서 증식요법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성 두통에도 이 증식요법이 활용이 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네. 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제 후두부가 되겠습니다. 후두부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AV가 네. 여기 이쪽으로 가서 이쪽에 그 네. 두통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연관통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가 아프다고 해서 여기를 주사를 놓는 게 아니고요. 여기를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BV는 이쪽 그림에 가서 이쪽 부위가 될 수 있겠죠. 네. CV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두통이 심하고 오래된 경우에 네. 증식요법으로 해결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뭐 신경차단요법이나 다른 치료를 같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나타나지 않는 그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 증식요법을 같이 하면 전에 비해서 훨씬 효과가 좋고 환자의 그 예후가 네.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론 이제 두통이 그 갑자기 생겼거나 네. 그 증상이 갑자기 심해졌다든가 그러면 이 증식요법보다는 물론 먼저 머릿속에 이상이 없는지 MRI나 이런 걸 찍어서 확인하는 것이 먼저겠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무리 해도 이상이 없는데 계속 통증이 있다거나 그러면 이제 이런 부위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의 재현 도구로 눌러봐서 이런 부위가 뚜렷하게 압통이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 A, B, C 부위 이런 부위를 주사를 놔서 두통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요, 뭐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목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도 좀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나이가 어린 네.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이 책상에 앉아서 네. 오래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는 분들, 뭐 소위 거북목이라고 한다든가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목의 통증도 이 화면을 다시 보시면 네. 여기 이런 부위가 이렇게 다 표시가 돼 있는데 네, 네. 이 목의 그 인대 손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팔 쪽이나 이런 쪽에 이 통증이나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심한 환자들은 이런 부위를 꼭 주사를 놔줘야 됩니다. 이 주사를 놓지 않으면 이런 부위만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그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여기가 해결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그 많이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계속적으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환자분들이 목을 일단 움직이는 것 자체를 힘들어합니다. 네.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외래에 오시면 목을 움직여 보시게 숙여보고 뒤로 젖혀보고 돌려보고 옆으로 이렇게 해보고 하는데 이 목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이 목 부위에 인대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대 손상이 있으면 네. 부어 있고 네. 또 눌렀을 때 아파하고 양성 도약 증후군 그런 걸 보이고 그러기 때문에 목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목 디스크나 또 만성 통증 또 염좌 같은 게 발생을 하면 환자들이 좀 어떤 증상을 좀 느끼게 되는 건가요? 이제 제일 먼저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것이 이제 통증이죠. 통증. 특히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야간통입니다. 야간통. 야간통. 저는 차트에다가 pain at night, PAN 이렇게 쓰는데요. 네. 밤에 일단 통증이 있으면 자지 못하고 네. 자지 못하면 모든 우리 몸의 면역계나 이런 게 좀 안 좋아지고 약화지죠. 네. 그렇게 오래 시달린 환자들 보면 소위 말해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고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얼굴도 그러는데 야간통이 있는 경우가
가장 그 시급하게 네.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야간통이 있는 경우에도 잘 치료가 되지 않아서 이제 고생을 하고 오래 고생하다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깨 쪽에 야간 통증이 있으면 네. 누워서 자지를 못하고 의자에다가 베개를 여러 개 놓고 그냥 반 정도 누워가지고 자다가도 깜짝 놀라서 깨고 네. 그렇게 밤을 잘 자지 못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야간통을 없애주는 것이 일단은 가장 큰 첫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야간통을 호소하면 네. 무엇보다도 처음에는 좀 치료를 강력하게 해서 일단 주사를 많이 놓더라도 네. 야간통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움직이는데 힘듭니다. 목을 이를테면 잘 돌리지 못한다든가 네. 운전을 하는데 목을 돌리지 못해서 몸통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되면 매우 힘들죠. 그리고 네. 이제 목 윗부분이 이상이 있으면 또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나 증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요. 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이 증식요법을 해주면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통증이나 부종이 감소되고 밤에 일단 야간통이 없어지거나 감소되고 이제 그 활동 범위가 늘어나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중년 이후에는 또 특히나 어깨 통증이 좀 심화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실제로 좀 병원을 많이 찾으시나요?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어깨 통증도 오시는 분들의 많은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어깨는 관절의 운동 범위가 상당히 큰 관절입니다. 네. 그런데 이 어깨 회전근개라는 게 있어서 네. 어깨를 감싸고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깨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MRI를 한번 찍어서 네. 그게 만약 있는지 없어도 그렇게 아픈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만약 그게 심하지 않은데도 그렇게 계속 아프다고 하면 네. 그러면 그 증식요법을 하면 좋아질 수 있고 특히 증식요법을 할 때 증상이 심한 경우에 네. 어깨만 치료하는 것보다는 목을 반드시 치료를 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어깨 질환의 증상들이 뭐 다양하고요. 또 질환들도 다양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어깨 질환의 증식요법을 활용하게 되면 또 어떤 좀 효과들이 있을까요?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어깨 이제 통증이 감소되고 부종이 감소되고 운동 범위가 증가되고 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허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끔 뭐 오랫동안 서 있거나 또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허리에 통증을 느껴지고는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게 혹시나 뭐 허리 디스크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 이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허리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허리 디스크 외에도 네. 이제 그 인대 손상에 의해서 그 허리 디스크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화면을 보시면 그 그림에 이런 식으로 그 인대가 손상됐을 때 다리 쪽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여기 SS라고 표현된 부위, 네네. 이 부위에 손상이 있을 때 이렇게 다리 이런 부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다리 쪽으로 증상이 있다고 해서 다 디스크가 아니고 네. 인대 손상에 의해서도 이렇게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환자분이 왔을 때 네. 이제 이 다양한 부위를 만져보지만 특히 이런 부위가 증상이 있을 때 걷기가 힘들거나 네. 또 특히 앉아 있을 때 여기 통증을 느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디스크가 아니어도 물론 디스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만 네. 이런 쪽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네. 척추 협착증이 많이 있는데요. 협착증이 있을 때는 사실은 이
증식요법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치료가. 근데 같이 해줬을 때 네.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뭐 이런 증상들이 있게 됐을 때 증식요법을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통증들도 좀 완화되고 효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허리 질환 증식요법 예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화면을 보시면 네, 사진이 3개가 나와 있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사진이 증식요법 전에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가 증식요법을 하는 거고 마지막에 증식요법 후의 사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허리를 만져보면 네, 이 인대 손상이 있는 분들은 이 뼈가 피부에서 상당히 깊숙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만지기도 어렵고 또 물론 압통도 심합니다. 네. 그래서 허리를 만지는 것 자체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이제 이런 부위에 그 주사를 놓으면 네, 마찬가지로 하루 이틀 고생을 하시겠지만 이 커브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좋아지면서 나중에는 피부에서 이 뼈가 가까이 있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좋아졌다는 느낌을 가지고요. 실제로 환자분들에게도 물어보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 질환이 좀 가장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퇴행성 질환에 의한 무릎 관절염으로 무릎이 붓고 아파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56세 여자 환자분인데요. 네, 엑스레이 상에서 보면 그렇게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관절염이 있긴 있는데요. 특히 좌측 무릎이 이분은 통증이 심하고 네,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심하고 좌측 무릎에서는 특히 관절에서 물을 빼가면서 치료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주사기 반절의 물을 빼다가 지금은 3개씩의 물을 빼는데 통증이 심해서 특히 야간통이 심하고 그래서 밤에 네. 잠을 잘 자지를 못하고 걷는데도 아주 힘들어하고 싱크대에서 10분 이상을 서 있기도 힘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증식요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6번 정도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무릎 관절에서 물을 빼지 않고요. 야간통도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첫날은 치료받고 가서 3일 동안 몸살이 와서 아주 힘들게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몸살이 없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몸살이나 통증이 네, 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그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차례 치료를 하면 네. 증상이 점점 좋아지고 환자분이 많이 편해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팔이나 또 발에 발생한 질환에도 이 증식요법이 활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 지금 이제 그 팔꿈치에 통증이 있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외상과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외상과염이라고 하면 이게 화농성 질환이 아닙니다. 고름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것은 인대가 부분적으로 손상되거나 파열된 경우입니다. 부분적으로 완전히가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위 말해서 스테로이드가 섞인 주사를 놓으면 오히려 인대가 약해집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지속되고 잘 해결이 안 되는데요. 증식요법을 하게 되면 인대가 천천히 튼튼해지면서 네. 통증이 감소되기 때문에 팔에 힘을 쓰기도 쉽고 편해합니다. 네. 이 인대 손상, 이 외상과염의 인대 손상만으로도 손에 저림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식요법을 하면 증상이 좋아지거나 네. 거의 나아지는 환자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증식요법이 어떤 경우에 활용되는지 설명을 좀 쭉 들어봤는데요. 이 치료 시간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거든요. 치료 시간이 네, 이 아픈 부위가 한 군데 아프다 그러면 5분 이내에 끝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오래되거나 만성적이고 네, 심한 경우에는 여러 부위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분도 걸릴 수 있고 30분도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겠네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네, 그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금방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치료 후에 이제 뭐 아까 전에는 단점 중에 이제 몸살이 날 수도 있고 또
좀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좀 지나야지 일상생활이 좀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증이나 네. 몸살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날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치료를 활동을 한 후에 네. 받기를 권고를 하고 있고요. 대개는 하루 이틀 그러지만 처음에 특혈 때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요한 일을 보고 네.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이 증식요법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몸에 해가 없지만 네. 상당히 처음에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런 것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증식요법이라는 치료는 한 번만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뭐 꾸준히 좀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게 오래되지 않고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한 번에 끝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래되신 분들은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치료를 하는데요. 보통 10회를 넘지 않지만 네. 그 이상 치료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환자가 이제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몸살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치료받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치료받고 휴식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활동을 하면 상당히 힘들고 네. 몸살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가볍게 움직이고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그런 것은 피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 관절을 무리하게 움직이는 것은 이완된 인대에 대한 오히려 치료에 방해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좀 푹 쉬어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증식요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증식요법으로 치료하면 좋지만 그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방해서 네. 병원에 안 오고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매우 좋겠죠. 네. 그렇지만 이 현대에는 자기 직업이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에 그 관절이나 근육을 반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때문에 병이 그런 행위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무리한 운동이나 무리한 어떤 행위, 요즘 같으면 오랫동안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든가 이런 것을 피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게 자기 몸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최병원 통증의학과 전상윤 과장과 함께 증식요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이 증식요법은 젊은 층에게서 더 곽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치료 시간도 짧고 또 회복 기간도 짧고 또 흉터도 남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 인대나 또 근육 통증으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 이 증식요법으로 치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